안녕하세요. 드네이처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선크림이 똑 떨어져서 선 로션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선크림은 조금 꾸덕한 느낌이 있어서 많이 꾸덕하지는 않은 로션 질감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알로에베라 겔을 넣어 주었습니다. 알로에베라 겔은 10g 첨가했어요. 정제수만 넣는 게 아니라 알로에베라 겔을 넣으면 수분감도 조금 더 오래 가고 발림성도 좋아져서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입니다. 로즈워터 40g을 넣어 주었습니다. 원래는 편백워터를 넣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계절이 추워지다 보니까 보습감을 챙겨주고 싶어서 로즈워터를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정제수가 있으시다면 정제수를 쓰셔도 되고요. 다른 플로럴 워터가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수상층 계량이 끝나서 다른 비커에 유상층 계량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선로션 유화제로 올리브 유화 왁스와 세틸알코올을 선택했습니다. 올리브 유화 왁스 4g, 세틸알코올 2g을 넣어서 다른 재료가 들어가도 유화가 무너지지 않게끔 레시피를 조절해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꾸덕한 제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정도의 레시피를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선크림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올리브 유화왁스를 5에서 6g까지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차단제인 시너메이트를 넣었습니다. 시너메이트는 4g 넣어줬어요. 시너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열로써 파괴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피부가 많이 민감하시다면 시너메이트는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선택한 유상층 오일은 녹차씨 오일이에요. 아이가 이제 여드름이 조금씩 나다 보니까 무거운 오일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비타민 E도 많고 가볍게 잘 발리는 녹차씨를 준비했습니다. 녹차씨 오일은 12g 넣었습니다. 만약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건조하시다면 아보카도 오일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사용한 유화제인 올리브 유화왁스는 수상층과 유상층 모두 약 60도 정도로 가열을 한 뒤 사용을 해야 유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각각 60도 정도로 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섞어서 지금부터는 손으로 열심히 저어 유화를 일으켜 주겠습니다. 핸드 블렌더를 사용해서 유화를 일으키셔도 좋습니다. 저는 알로에베라 겔까지 첨가된 상태여서 손으로만 저어도 충분히 유화가 나서 손으로만 저었습니다. 이제 물리적 차단제인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를 넣어줄 차례입니다. 분사넥으로 준비를 했지만 가라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섞은 뒤에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8g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도 8g 첨가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레시피로 제작을 하게 되면 SPF는 약 30 정도 나오게 되고요. SPF는 자외선 차단 지수로 1당 약 15분 정도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30에서 40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선로션은 다른 로션에 비해서 첨가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료를 넣을 때마다 아주 꼼꼼히 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유화가 사용하는 동안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는 한 하얀 색깔 돌 가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때 약간의 백탁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재료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차단제 같은 경우는 이 흰색의 돌가루들이 햇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는 큰 자극이 없어서 아이들이나 민감성용의 재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시너메이트 같은 경우는 화학적 차단제라서 눈시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와 아이는 사실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시너메이트도 넣고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따라 유달리 밖에서 차가 정말 많이 지나가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젓다 보면 꾸덕한 질감이 나오고요. 이제부터는 보습제를 챙겨 넣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습제로 디판테놀을 선택했습니다. 디판테놀은 비타민 B5고요. 가려움증 완화에 좋은 속 건조에 도움을 주는 보습제입니다. 핸드메이드 화장품을 만들 때에는 자주 섞어서 유화가 풀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디판테놀은 4g 넣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보습제는 세라마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세라마이드도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보습제라서 제가 잘 사용을 하는 보습제 중 하나입니다. 세라마이드는 2g 넣어주었습니다. 오늘 만드는 용량은 100ml의 썬로션입니다. 저희는 가족이 모두 썬로션을 같은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수제로 만드는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조금씩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보습제는 식물성 글리세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식물성 글리세린을 2g 넣어 주었습니다. 앞에서 넣었던 디판테놀과 세라마이드는 속당김 완화에 도움을 주는 보습제이고요. 식물성 글리세린의 경우에는 겉당김 완화에 도움을 주는 보습제라서 보습제는 두세 가지를 함께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첨가물로서 마지막 재료인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저는 원투 헥산디올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투 헥산디올을 넣은 것은 실온에서 약 3에서 4개월 정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헥산디올 2g 넣어 주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방부제의 용량만큼 넣어주시면 괜찮습니다. 나플이라든지 천연 한방 방부제 같은 걸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젠 에센셜 오일을 넣어줄 차례입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사용을 할 거고요. 트러블이 나기 시작한 아이를 위해서 티트리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티트리 오일이 아닌 다른 오일을 원하신다면 라벤더와 티트리 또는 라벤더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티트리 오일 12방울을 넣었습니다. 이제 잘 섞은 후 용기에 담아주면 썬로션 완성입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은 지가 보름 정도 전이라서 저는 이미 이 만들어진 썬로션을 잘 사용 중이고요. 다행히 아이와 저 모두 트러블 없이 순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눈시림도 없는데 혹시라도 피부가 예민하시다면 방금 알려드린 레시피에서 시너메이트만 제외하고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찾아보니 썬로션 라벨 스티커가 없어서 그냥 로션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제가 사용할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겠죠. 만들자마자 손등에 발라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백탁 현상도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충분히 잘 롤링한 후에 두드려주면 촉촉하게 착 붙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화장 전에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이 밀린다거나 뜬다거나 하지 않아서 정말 만족스러운 레시피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